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주 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KB증권에서 나온 주식전략 이은택 연구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구원께서 작성하신 요 레포트를 한번 볼게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 레포트가. 일단 하락 원인에는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의 긴축, 그리고 경기의 정점, 그리고 델타 변이, 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가 나왔을 때 증시는 하루 정도의 조정을 받고 끝난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겹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연준 긴축을 한번 볼게요. 연준 긴축 자체만 놓고 보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증시는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하루 이틀 정도의 조정을 받고 끝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기간이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경기 정점입니다. 최근 하락한 게 이제 경기가 정점이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경기 둔화랑 연준 긴축이 두 가지가 조합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는 경기가 둔화를 할 때 연준이 긴축을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돈을 더 풀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음에도 연준이 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상승할 때 긴축은 증시에 미미한 충격을 주지만, 사이클이 하락을 할 때는 신흥국 증시에 충격을 많이 줍니다. 특히 달러 강세와 함께 자본 유출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델타 변이인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델타 변이는 경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델타 변이가 긴축에 큰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접종률이 낮은 신흥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죠. 전 세계 차 생산량이 최소 710만 대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타난 건데,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졌어요.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도요타랑 미국의 포드가 생산량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소비랑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의 결론을 한번 보자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외국인 매도와 주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KB증권에서 제시한 분할 매수 접근 레벨은 304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과거 강세장의 사례들을 분석해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결론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장기적으로는 다시 증시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을이 오면 기간 조정을 마치고 상승장에 복귀할 것이란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곧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포트에서는.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레포트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의 생각을 딱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줄 요약 따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인한 애널리스트 분께서 작성하신 시황을 한번 볼게요. 다음 주에는 제스놀 미팅이 있는데, 연준의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다른 경제 지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조 PMI 지수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증시 조정의 원인이 오직 테이퍼링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가 증시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지금 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약세의 원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요거를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양의 숫자로 있는 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경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이게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음의 숫자로 돌아섰죠. 그래서 7월 말부터 예상보다 좋지 않을 경제지표에 대응을 해야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걱정이 실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ESI랑 함께 움직일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이 레포트를 통해서 볼게요.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을 3개로 나눠서 접근을 했는데, 하나는 고용지표, 하나는 물가지표, 그리고 소비 생산 관련된 지표입니다. 제가 아까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자동차 생산을 줄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소비랑 생산에 문제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 소비랑 생산 관련된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꼭 자동차뿐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소비 생산 관련 지표를 볼게요. ESI랑 요 소비 생산 관련 지표의 방향성이 전부 유사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지표들은 연준이 통화정책에 참고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이 지표가 부진하다고 해서 테이퍼링 일정을 지연시켜 주진 않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경기 회복 둔화, 요 모멘텀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우려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연준은 테이퍼링에 고려하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PMI, 제조업 지수랑 개인 소비 지출, 이 지수도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ESI가 높을수록 증시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IMS 제조업 지수랑 같이 움직입니다.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의미로 그래프가 이렇게 양의 숫자로 올라가 있으면 경제지표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으면 좋은데, 이 둘 다 지금 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증시는 이러한 상황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및 물가 지표인데, 이거는 ESI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및 물가는 예상보다 좋을 경우에 KB증권에서는 증시 약세의 원인으로 보는 경기둔화, 연준 긴축이라는 조합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 미국 주간 실업 청구 수당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 최저치예요.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을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사실 증시 하락이랑 테이퍼링, 증시 하락의 큰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KB증권에서는 경기 둔화랑 연준 긴축이라는 조합을 증시의 약세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ESI랑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고용지표는, 그러니까 ESI랑 고용지표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고용지표도 올라가고 ESI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는 지금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시 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을 언급하는지 여부는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은 언제 언급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자체의 내용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시의 낙폭을 결정짓는 것은 테이퍼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지표가 얼마나 예상치를 하회하는지를 좀 더 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레포트로 돌아와서 가을쯤에는 하락했던 요런 지표들이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은 3040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레포트를 봤을 때 되게 좋은 레포트인 것 같아서 같이 보려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